쌍방울 대북송금 게이트 핵심의 공모자입니다. 경제는 무지하고요. 입은 한없이 가볍고요. 가족은 막장입니다. 사법은 농단하고요. 이제 예비 빵제비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죠. 저는 6시 전부터 지금 투표를 하러 갔었는데요. 셧다운 제가 열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투표율이 상당히 뜨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4시에 전국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전국에 14,295곳에서 지금 투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후에 6시까지가 마감이었는데 이번은 조금 특별한 경우여서 8시에 마치는데 8시 전에 오셔서 줄을 서고 계신 분들까지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남은 시간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8시에 마감하고요. 개표는 30분에서 한 40분쯤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선의 윤곽은 이제 12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오전 시간은 좀 에너지를 축적했고요. 이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좀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투표가 시작됐는데 서울은 말이죠. 이 오후 3시까지 투표소 관련된 112 신고가 81건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접수가 있었다. 그것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다. 또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만큼은 대통령 만들면 안 되겠다.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저쪽 세력들을 국민이 지켜본다. 하나라도 뭔가 의심이 간다라면 나는 112로 전화하겠어. 이런 심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안내를 받아서 경찰에 신고한 분도 계시고요.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 명부에 사인이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관위가 제대로 이 선거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투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200만 명이 눈앞입니다. 전국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71.5%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전라도 중에서 전라남도는 79.3%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광주가 78.3%, 전북이 77.5%, 세종이 75.4% 순입니다. 조금 무서운 느낌도 좀 드는데요. 투표율이 100%가 넘는 것도 있었죠. 푸틴 같은 경우는 145% 정도로 대통령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유권자 수보다 반을 넘겨서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조작의 냄새가 풍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푸틴도 그렇게 당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시각에 지난해 대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이 다툴 때는요. 71.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보다 조금 더 투표율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총 선거인 4,439만 1,871명 가운데 3,172만 4,667명이 투표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아직 4시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4시간만큼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것이겠죠. 한판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조금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선 후보 중에 3사람 중에 첫 번째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3가지를 다룰 건데요. 4시간 남은 시간 여러분들 투표하셨겠지만요. 주변에 전화를 좀 돌리셔가지고요. 야, 요 3가지 때문에라도 이거 이재명이는 절대 안 돼 라고 전화 한 통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투표가 시작된 이 시점에 이재명은 3가지 초대형 악재를 맞으면서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유권자들이 아마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오만과 방탄 시도에 분노해서 지금 투표율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노가 표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그동안 수많은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문제를 방탄 국회로, 편파 언론으로,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로 버티고 덮어오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겠죠. 그들의 우리들끼리, 그런데 지금은 국민적 심판대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을 깜방 보낼 수 있는, 이재명을 작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생겼다라는 겁니다. 대선 하루 전까지 이재명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국민 여론은 경랑에 휘말렸죠. 자, 첫 번째, 젓가락 쑤셔야 되는 이동호입니다. 그 젓가락을 쑤시는 게 남자건 여자건, 여자를 쑤시면 문제가 되고 남자를 쑤시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사고 방식부터 문제가 있고요. 민주당은 말이죠. 그 쑤셔 된다라고 댓글을 달아서 500만 원 벌금을 받은 이동호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전한 메신저에 대해서 집중 공격하고 있죠. 자, 이재명은 말이죠. 이 코끼리와 이 이동호의 젓가락에 대해서 이 토론 3차 때 이준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성 혐오와 여성에 대해서 성기 훼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쓴 기자를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입틀막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공소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판결문까지 튀어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으로 미완성된 남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찐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불법 도박도 있지만 여성 비하 그리고 변태적인 성 개념이 고스란히 담긴 충격적인 댓글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요도 구멍을 쑤신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신체 훼손 아닙니까? 어떤 상상을 했길래 요도구멍을 젓가락이란 그러니까 도구를 써서 그런 발언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을 손가락으로 그 댓글을 남겼다라는 것 자체가 대책 없는 인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이 발언이 단순한 실언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가족범죄단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동호에 대한 그 심리 그리고 이동호에 대한 생활, 그러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그 애비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형수의 거기를 찢는다라는 이재명. 그리고 작은이 엄마 아시죠? 작은이 엄마 조카를 두고 이 협박성으로 발언하면서 야, 내가 니네 아빠 정신병원에 감금한다라는 건 내가 이때까지 막았는데 내가 그거 이제 안 막을 거야. 너 아빠 정신병원 보낼 거야. 그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던 그 작은이 엄마. 그 엄마가 M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자연스럽게 변태적 성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가 형수를 거기를 찢는다 이런 말을 쉽게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범죄단 프레임 안에 놓고 봤을 때 가능한 거. 그러나 그게 가족범죄단에서 가능하지. 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도덕적인 우위를 기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그냥 나가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법원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으로 타락에 그게 달했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는 가족의 일이다.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아비가 용서를 바란다. 이걸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말이죠. 가정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얄궂은 자가 어떻게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다. 그럼 이동호의 불법 도박 자금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게 국민 세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문재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관본권 띠들은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김정수 쇼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대충 느낌 오죠? 그래서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악재는 뭐냐? 대법원 기류에 대해서 사전에 유출이 있었다라는 의혹. 말이 곱지만 사실상 제2의 권순일 사태가 진짜 뭔가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이재명 스스로 터뜨렸죠. 방탄 커넥션. 이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사건을 1심에서는 유죄 때려 맞았죠. 2심에서 무죄가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게 가장 놀랬다. 뭐 때문에 놀랬냐? 곧 무죄 판결을 내릴 줄 알았다. 그런데 실망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거는 그냥 기각이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유죄로 나와가지고 그게 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김어준 방송에서 입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
누가 정보를 흘려줬을까? 진짜 누가 뿌락질일까? 진짜 제대로 권순일 같은 거 하나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대선 이후에 말이죠. 이 이재명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 유죄 부분을 이제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그쪽을 형법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입법을 발의하겠다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사전에 교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수정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뒤집는 중대한 사안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조희대 대법원 장관 이재명 측근 변호사 간의 인연이 한번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 중에 이재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 장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막 하면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요. 전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대법원 무죄가 확실하다라면서 이 커넥션의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이재명 때문에 이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건 사실상 굉장한 사법부의 부패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전 판결 유출은요, 이 공무상 기밀 누설죄입니다. 그리고 방탄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은 이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꾸준하게 이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야 우리 국민들은 제2의 권순일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이 형수의 거기를 찢는다라는 것처럼 이재명 하면 따라오는 그 범죄의 그 사이클이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조금 쇼킹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뭐냐? 짐 로저스로 이미지 조작을 해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회하고자 국제적으로 이 경제인으로서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을 끌고 와서 본인을 지지했다라면서 이제 지지층에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혼돈을 주는 거죠. 이거 국제 사기극이죠, 사실. 이거 국제 사기극입니다. 이재명이 경제 인식이 커피 120원 때문에 이미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호텔 노쇼,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는 호텔에 10만 원 예약했는데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그 사람이 결국 10만 원을 예약 취소하고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도 10만 원이 돌았다라는 도라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게 좀 웃긴 거죠. 국정을 책임질, 근데 경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발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120원과 호텔 노쇼 경제학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이재명 캠프가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이제 짐 로저스 지지 조작극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짐 로저스가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뭐 코스피 5천 이야기하고 있었죠. 민주당 계열의 매체들이 이재명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지도자다라면서 막 허상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잠담하다. 짐 로저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지지한 적도 없고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 국제적 인사를 사칭하고 이미지를 왜곡한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후보가 해외 유명 인사를 허위로 포장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이게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짓이다라는 거죠. 쪽팔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K 정치의 저열한 조작극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이거 하나 때문에 국격은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조롱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을 조롱하겠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자가 세계적인 투자자 그 이름까지 빌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는 이 수준 낮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용납을 못한다라는 거죠. 아니 진짜 경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진짜 경제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서 뭘 드러냈냐라면요. 거짓말 잘하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국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세계를 속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온 망신은 국가적인 망신은 다 했다. 저는 문재인이가 8끼 중국 가서 혼밥 처먹고 같이 갔던 기자들 두드려 맞고 하면서
망신을 당했죠. 그것보다 더한 망신을 당할 인간이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절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국격을 추락하는 데는 왔다죠. 국제 사기꾼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만큼 많은 정치인이 있을까?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불법 송금했죠. 쌍방울 대북 송금 게이트 핵심의 공모자입니다. 경제는 무지하고요. 입은 한없이 가볍고요. 가족은 막장입니다. 사법은 농단하고요. 이제 예비 빵제비죠.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올라온 순간 대한민국은 그냥 국격이 이미 나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망신거리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그들의 카르텔 안에서 방탄이 됐지만 지금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국민적인 심판대에 올라서 지금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죠. 이재명 내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뽑으시면요 이재명 깜빵 갑니다. 김문수를 뽑아야지 이재명 깜빵 보낼 수 있습니다. 왜?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이 국민들에게 거부감으로 심판을 제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재명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투표로 이재명의 방탄을 깨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적 심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2번 김문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깜빵 갑니다. 이직 1땡 이준사 남은 시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하셔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